시침실입니다. 시침실이 이렇게 있으면 시침실은 조금 가늘어. 그렇게 이불 옛날에 그 이불실 그런 거하고 좀 다르죠. 시칠 때만 사용하는 거. 그 시침실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를 한 가닥을 이렇게 빼요. 이렇게 묶어서 잘라서 묶어서 씁니다. 이렇게 안 헝클어지게 끝까지 다 가지런하게 사용할 수 있죠. 묶어서 매면은. 자, 시침실이 사실은 그냥 일반 그 재봉기실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목화솜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일반 미싱실보다는 좀 굵은데 자, 이거를 바늘에 그냥 이렇게 끼우면 잘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일단 비비지 말고 사선으로 잘라. 얘를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 사선으로 자른 다음에 사선 방향으로 자르는 거죠. 실을. 와우. 사선 방향으로 잘라서 바늘에 끼워요. 오늘따라 안경을 안 가져왔어요. 한 번만에 끼웠네. 안경을 안 가져왔는데 네, 한 번만에 끼웠습니다. 사선으로 잘라서 이렇게. 일본 바늘은 귀가 좀 이렇게 끼기 쉽게 약간 커요. 귀가 좀 크게 생겼는데 국산 바늘은 귀가 너무 작아서 바늘 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손바늘은 일본 바늘이 좋아요. 잘 생겼어. 이렇게 바늘 귀가 좀 크게 생겨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실선 뜨기를 할 건데요. 실선 뜨기는 완성선의 표기입니다. 내비게이션이죠. 완성선의 표기를 너무 촘촘하게 할 필요는 없고 포인트 쪽에만 몇 군데 뜹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요거는 앞판 카라 꺾임선 쪽에 떠서 다대 테이프를 붙여야 되니까 요 부분은 실선 떠주고 실을 뜰 때는 뒤쪽에 실이 적게 보이게, 그러니까 뒤쪽에는 0.5mm 이상 길게 뜨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미싱기에 박을 때 많이 끼워져 박히기 때문에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뒤쪽을 가급적이면 조금 찍어서 떠요. 0.5mm 미만으로 보이게. 라펠 쪽에는 심지를 데끼로 잘랐기 때문에 안 떠도 되죠. 그런데 칼라 달리는 부분, 요 부분은 포인트 쪽에는 떠주고, 어깨 쪽에도 뭐 중간에 하나만 떠줄게요. 양쪽으로 너츠를 넣었기 때문에. 칼라 각 부분, 요런 부분 내는 포인트로 하나 떠주고요. 실선을 뜨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다 초크로 그려야 됩니다. 제대로 작업하려면. 그냥 어짐작으로 막 박아서 옷을 만들면 라인이 제대로 살질 않겠죠. 옷의 라인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기성복 만드는 거 보면 시접으로 그냥 1cm 두고 하는데, 사실 그 재봉사들이 그 라인을 제대로 살려서 박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대충 해서 할 때는 그냥 뭐 그야말로 그냥 기성복이죠. 네, 기성복으로 나오는 거죠.
라인이 제대로 살릴 수가 없는 거지. 라인을 둔해지는 거죠. 라인이. 패턴을 하고 디자인을 했는 사람이 그런 작업을 보면은 다 이렇게 눈에 걸리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해서 라인이 이렇게 죽어버렸구나. 나는 패턴을 정말 신경을 써서 해. 엄청 막 패턴을 제대로 뽑아내기 위해서 신경을 곤두세워가지고 엄청난 노력으로 하는데, 사실 옷을 만들 때 대충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딱 봤을 때 눈에 바로 보이는 거죠. 아, 이거 야, 이렇게 잘못됐구나 하는 게 눈에 보이죠. 라인이 둔하게 나오는 거지. 사실 기성복을 대량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한 장 한 장 섬세한 작업은 아니에요. 섬세하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면 당연히 단가가 올라가죠. 가격 면에서 단가가 올라가는데, 사실 가격 경쟁도,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도 중요하니까 빨리 만들기 위해서 삭제할 것은 다 삭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삭제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리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을 미리 몇 개씩 한꺼번에 다 끼워둡니다. 끼워뒀다가 빼내 쓰면 되니까. 허리 쪽에는 이렇게 포인트로 실선을 떠주면 라인을 그대로 살려가볼 수가 있으니까. 맞춤은 꾸띠르 형태고, 기성복은 그렇지 않죠. 기성복은 그냥 대략적으로 사이즈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게 대략적으로 맞추는 거지. 뭐 5, 6, 6, 7, 7 이렇게 대략적으로 맞추는 거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고객의 사이즈를 측정하면은 계측해보면 다른 거예요. 이분이 77을 입는데 사실 77 사이즈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계측해보면 77 반일 수도 있고 88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차가 좀 있어요. 사이즈 오차가 정말 심해요. 그래서 이분이 77을 입는데 매번 77을 만들어 갔는데 옷이 잘 안 맞아. 그래서 77인데 왜 이렇게 옷이 작아? 뭐 아니면 옷이 너무 커. 그랬을 때 그 고객은 실질적으로 나 77 입는데 옷이 너무 안 맞다. 그래서 와. 그럼 그런 고객은 실제로 불러서 사이즈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직접 사이즈를 측정해서 그 다음에 그분 옷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그분 옷을 맞게 제작을 할 수 있어요. 기성복이라는 게 그 브랜드도 그렇잖아요. 77, 88 뭐 이런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는 5인데 작게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브랜드는 크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그냥 고객의 그 말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사이즈를 측정을 했을 때 측정도 아주 잘해야 되죠. 사이즈 계측하는 것도. 사이즈 계측도 정말 중요합니다. 사이즈 계측도 대충 해가지고는 옷이 또 잘 안 나와. 신체 계측을 잘 해야 돼. 그래서 현장에 가서 내가 사이즈를 많이 재어줘요. 병원 옷 그런 데 제작하는데도 가끔씩 맞춤이 있는데 입은 옷을 88이라고 했는데 매번 적은 거예요. 그래서 고객을 한 날 불러서 내가 있을 때 사이즈를 계측을 한 거죠. 사이즈를 이제 재가지고 옷을 이제 입은 옷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옷이 잘 맞아 그다음부터.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그 재는 그걸로 패턴 떠가지고 계속 그걸로 만드는 거예요. 시즌 바뀔 때마다. 체형이 또 변할 수도 있으니까 계속 그걸로 사용하지는 못해도 체형이 좀 달라지면 또 다시 신체를 다시 또 재야 되겠죠. 사이즈를 재서 또 새로 패턴을 써야 되겠지. 병원 옷 이런 제복 같은 경우는 맞춤이 많아요. 맞춤이 많고 그래서 기성복이 사이즈별로 나오는데 잘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고객한테 딱 맞춰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이즈를 계측을 해야 된다. 떼내고 해도 되죠. 이렇게 마킹을 다 했기 때문에 종이 떼내고 넣으면 되는데 그냥 넣고 나서 떼서 미리 종이를 떼내고 마킹이 다 된 상태에서는 종이를 떼내고 핀을 다시 여기에다 한번 이렇게 고정시킵니다. 밀릴 수가 있으니까. 울이라서 다행이고 이거 원단이 울이라서 밀리고 그렇진 않은데 폴리 같은 경우는 밀리죠. 폴리 원단은 매끌매끌해서 다 밀려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딱 시켜놓고 해야 되지. 실을 이렇게 올려서 자를 때 충분히 올려서 이렇게 가위로 잘라도 원단이 잘리지 않도록 실의 길이를 잘 맞게 해야 되겠죠. 위에 올라오는 실 길이는 1.5cm 정도 올라오게 해서 이렇게 넉넉하게 딱 올리면 0.5mm가 딱 되게 자르고 나서 실을 이렇게 자르고 나면 다 이렇게 위에 0.5 중간에 0.5 위쪽에 0.5 이렇게 되도록 0.5mm 안쪽에도 자르고 났는 이 부분이 0.5mm 위에도 0.5 이렇게 하려면 위에 실 길이가 처음에 1.5cm 정도 위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겠죠. 너무 길면 또 잘 빠져요. 실이 잘 빠지니까 1.5 정도 올라오게 실 길이를 똑같이. 그리고 이제 간격은 이렇게 내가 박고자 하는 간격, 자신 있게 박을 수 있는 간격을 알아서 이렇게 넣으면 되죠. 이런 직선 쪽에는 조금 길게 두고 곡선에는 조금 더 이렇게 선을, 곡선에는 한 4cm, 5cm 정도, 직선에는 한 10cm 이렇게 해도 되겠죠. 박을 수 있을 정도니까. 그리고 이제 허리 포인트 쪽에 떠주고
재단사가 시접을 잘못 남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지켜보지를 못하잖아, 우리 사장님들이. 그래서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거지. 다 옷이 잘못 나왔을 때 봉제를 어떻게 했다, 재단을 어떻게 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보고 나중에 패턴을 다시 보는 거예요. 패턴을 다시 찾아서 펼쳐보는 거지. 그래야지 그게 패턴은 이렇게 됐는데 결과물은 이렇게 나왔다. 패턴을 위에 올려놓고 보면 되잖아. 그래서 공정 과정이 잘못됐네 하는 걸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옷이 잘못 나왔을 때 무조건 패턴이 잘못됐다는 거 보다가 그렇게 검수를 통해서 패턴을 갖다 올려놓고 이렇게 됐네. 그럼 뭐 패턴 보다가 완전 다른 형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사이즈 이런 걸 알아내려고 하면. 봉제하는 데서도 많은 그 착오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이즈의 착오. 재단하는 데서도 그렇고. 패턴은 뭐 완성본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오늘따라 안경을 안 쓰고 와서. 그런데 그래도 뭐 바늘이 잘 들어가요. 집중이 잘 된다는 거지. 뒷판 밑단은 둥근 형태로 되어 있어서 실선을 떠줘가지고 예쁘게 잘 다림질을 잘 꺾어야 되겠죠. 옷 제작만 45년 넘었어요. 대충 짧은 지식으로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45년 이상을 디자인, 패턴, 제작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일을 계속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 가서 와우. 직접적으로 이제 레슨을 하고 하니까 그 회사에 맞게, 회사마다 다 특징이 있으니까 그 회사에 맞게끔, 직무에 맞게끔, 또 그 회사의 아이템에 맞게끔 그렇게 레슨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다양한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정말 아이템이 다양해요. 무궁무진하게 아이템이 다양하지. 특수복, 군복부터 해가지고 병원, 제복 이런 그런 옷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 까다롭고 잘못하면 정말 납품이 안 돼서 수천 장을 그냥 납품을 못하고 있는 그런 회사도 있고, 정말 작은 잘못으로 하찮은 그런 공정 때문에 그런 일도 가끔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옷이라는 게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기성복 대충 사 입는 거랑 다른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제복, 특히 제복이 좀 까다로워요. 군복 제복, 비행복, 육군 제복 이런 것들을 제가 배달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까다로운 걸 알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군복이 제일 까다롭죠. 병원복도 정말 까다로워요. 병원복도 제작하는 것도 회사에 많이 지도를 하는데 병원복이 아이템이 정말 많아요. 아이템 종류가 정말 많아요. 간호사복, 수술복, 환자복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고요. 치매 환자 옷, 이런 거 정말 다양하게 많지. 기능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까다로워. 까다로울수록 좋은 거예요. 디테일하게 하면 되니까. 대충 하는 것보다 오히려 약간 까다로운 그런 옷들을 잘 만들어요. 10대 때부터 그런 까다로운 고객들을 주로 대상이었죠. 고객이 까다로운 고객이. 그러다 보니까 뭐 까다로울수록 오히려 더 요구사항대로 해주면 되니까. 까다롭지도 않고 옷을 잘 모르는 사람, 그런 고객은 어중간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고객들은 오히려 더 힘들어. 탁탁 지적해 주는 것보다가 뭔가가 잘 안 되고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사람 조금 오히려 더 어려워요. 옷 해주기가 더 어려워요. 오히려 깐깐한 사람은 딱딱 지적을 해주고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딱딱 알아서 얘기를 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맞춰서 해주니까 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오늘은 이렇게 까다로운 테일러 칼라 지금 완성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성선의 표시는 이렇게 실선을 떠서 전체적으로 포인트에 실선을 떠서 이렇게 허리선 같은데 이렇게 실선을 떠서 포인트 부분을 살려서 이 부분이 옆으로 이렇게 선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허리선이죠. 실선을 이렇게 정확하게 떠서 라인을
핏이 딱 떨어지고 간지나는 그런 라인을 위해서 실선을 다 떠서 작업을 합니다. 사실 기성복 만드는 데는 이런 라인 부분에 실을 잘 뜨질 않아요. 그래서 물론 유명한 그런 그 브랜드 옷을 샀는데 저번에 한번 사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디자인이 좋아서 사본 적이 있는데 실선을 떴더라고요. 실 떴는 거 알잖아. 보면은 뒤집어 보면 알아요. 실선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실선이 있더라고. 그래서 기성복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구나. 정말 제대로 작업을 했는 옷들은 보면 라인이 달라. 라인이 너무 예뻐서 옷을 샀는데 실선을 떴더라고요. 그래서 기성복도 이렇게 실선 떠서 하는구나. 시간에 그렇게 그냥 쫓기고 빨리 만들어내고 빨리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지 이렇게 하면은 정말 제대로 된 옷을 못 만들어요, 사실은. 문제가 계속 생기고 클레임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다가 보면. 했고 라인 사이반 했고 이거는 안단 앞에 라펠 쪽에 안단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심지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를 같이 이렇게 잘라놨죠. 전체적으로 붙여야 되고요. 몸판도 심지를 전체적으로 붙일 거예요. 원단의 두께는 그렇게 두껍지는 않고 그냥 약간 힘이 있어요. 이렇게 힘이 있는 원단이고 뒷판은 울이에요. 울로 되어 있고 소재가 딱 자켓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재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심지 붙이는 작업과 본봉 들어가는 작업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